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그 변화가 자꾸 생겨가지고 거의 매일 지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종목 변화가 생겼어요. 간단하게 오늘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293만원이고요. 마이너스 4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액 잔고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4만원이니까 큰 변화가 없었는데 종목에서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600만원대 가지고 있었던 SG라는 이 종목이 SG를 어제 621만원이었었거든요. 오늘 한 5.95% 한 6% 정도 하락했습니다. 6% 하락했으니까 6%니까 600만원이면 36만원 마이너스 36만원이 나와버렸죠. 여기서 36만원이 나와버렸는데 이 부분을 다행히 어제 제가 잡아놨던 유신이라는 종목이 상승하면서 유신이 오늘 얼마나 올랐냐면은 유신이 한 6.4%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가면서 거의 손실을 만회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 종목을 SG는 그대로 놨었고요. SG라는 종목은 계속 홀딩을 하기 위해서 비중을 줄여놨기 때문에 올인해갖고 몰빵을 했다가 비중을 1200만원이 있는 데서 600만원으로 비중을 확 줄여놨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급등할 때까지 안 팔겠다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갈 때만 이 실현이고 빠질 때는 그냥 계속 홀딩입니다. 더 많이 빠지면 추가로 물타기 정도를 하더라도 일단은 이 종목은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SY하고 한미글로벌하고 유신 이 세 종목을 변화를 줬습니다. 변화를 어떻게 줬냐면은 일단 좀 몇 번 옮겼었어요. 그러니까 SY를 팔고 뭐 유신을 사고 유신을 팔고 뭐 또 다시 SY를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SY는 100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206만원으로 줄였고요. 한미글로벌은 100만원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얘가 가장 약해 보여서 그러니까 강한 건 추가로 더 잡고 약한 건 던지고 이런 의미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Y를 100만원 줄이고 한미글로벌 100만원 가지고 있던 거 다 팔고 그럼 200만원 정도가 현금화가 됐죠. 이 돈을 가지고 유신을 273만원이었는데 498만원으로 한 200만원대 정도 이제 추가로 더 늘어난 거는 이제 수익이 난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 유신이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SG가 588만원이고 SY가 200만원이고 유신이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293만원 잔고상으로는 어제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오늘은 잔고는 비슷한데 SG가 한 6% 정도 600만원치 가지고 있던 SG가 6% 정도 딱 지금 내려오면 5일선까지 딱 내려오고 지금 멈추죠. 그러니까 요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올라가면 팔고 싶어지죠. 다들 단기간에 너무 올라가게 되면 바꿔 말하면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 이 거래량 많이 터졌을 때 이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지금 계속 밀고 올라왔죠. 이때 매수한 사람들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여기 위에서 팔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꺾였다가 반대로 한번 확 갔다가 다시 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가는 방향으로 계속 끌어올리려면 힘이 묻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끌어올리려면 점점점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끌어올리면 이 밑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면 팔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00원쯤 샀는 사람들이 한 4,000원대 정도에서 팔게 되면 이익을 상당 부분 이익을 챙기고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먹고 빠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팔아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먹고 간 만큼을 끌어올린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기서 끌어올릴 때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더 위에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끌어올리는 거는 세력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들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보면 특별한 악재 없이 올라왔다가
그냥 눌려버리는 거죠. 쭉 누르면, 물론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떠도는 이야기로는 20일로 전환사채 물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핑계거리 삼아 내려오면 조정받으면, 아,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는 150만 주인가 그거 본 것 같은데, 나오기 때문에 악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루머가 막 돌면서, 그러면 단타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악재가 있구나 이러고 이제 뒤늦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뉴스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쯤에서부터 다 있었던 뉴스인데, 그걸 감안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새삼스럽게 내려오면 이제 그 뉴스가 두각이 된다는 거죠. 올라가고 있을 때는 무시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단타로 여기 위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저보다 팔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올 때 샀던 사람이나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샀던 사람들이 눌리니까 막 팔고 싶어져가지고 던지는 물량, 이런 물량들로 인해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물량을 다 소화하고 나면,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손실 보고 팔거나 혹은 뭐 이익을 약간만 남기고 다 팔아버리게 되겠죠. 팔아버리고 나면 그 이 부분에 내려올 때 이때 샀는 사람들은 여기가 매수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매물만 다 정리되고 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매수했는 가격이니까. 그래, 어느 정도 매물을 이 하루 만에 조정될 수도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상한가 더 갔다가 29% 더 갔다가 그 다음날 밀리는 겁니다. 밀려갖고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막 공방을 해갖고 손바뀜 일어나고서 밀어 올려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눌리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면은 멀리 못 갑니다. 이거 올라가면 여기서 다 팔고 싶으니까 이렇게 눌러주면 팔 사람 다 팔아버리고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정리되고 나서, 매물이 정리되고 나서, 앞 정고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이 있겠죠.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정리되고 나서 다시 그 재료가 살아나게 되면, 호재성 뉴스가 뜨면 아주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나서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쭉 갈 수도 있고, 가격 조정으로 밑으로 조금 눌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매물을 수하고 나면 그 다음 가벼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위에 물린 사람들은 다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올라갈 때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이 정도 올라와도 한 4,000원 가도 아직 안 팔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재차 그 보통 이제 눌림목 매매라는 그런 것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강하게 올라갔다가 눌려갖고 하락이 멈춰지고 지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턴해가지고 위로 강하게 올라가는 이 N자형으로 급등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부분 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기업 가치를 보고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개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한마디로 이게 도박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 게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대충 이쯤에서 사람들이 현재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를 파악만 잘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트라 선생님이 책에 제일 서두에 써진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 코스트라 선생님이 초창기 때 그 프랑스 정권사 격장에 처음 그 취직해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좀 나이 많으신 그 노신사가 그 처음 들어온 신참이니까 자네에게 내가 조언을 하나 해주겠네 이렇게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여기서 볼 거는 아무것도 없다. 딱 한 가지만 보면 된다. 주식이 바보보다 많은지 바보가 주식보다 많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주식 살려고 몰려온, 격장에 몰려온 이 바보라고 표현했죠. 이 사람들 쪽수가 살리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주식 숫자가 많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갖고 끌어올리려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 숫자보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쪽수가 더 많으면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밀리는 게 어느 정도 밀리고 나면 이 올라갈 때 못 샀던 사람들이 다시 내려오면 이제 사고 싶어지죠. 내가 전에 올라갈 때 못 샀는데 요쯤 오니까 요때 내가 살려고 했는데 가격이 왔다 싶으면 살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래서 살려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팔려는 사람은 이제 팔 만큼 다 팔았기 때문에 나 이 정도 내려오면 더 이상 못 팔겠다 이러고 이제 홀딩을 해버리죠. 그럼 이제 그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살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팔려는 사람 줄어들면 방향이 턴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턴하는 이 타이밍에 뭐 종전 뉴스라든가 뭐 휴전 회담 이런 뉴스가 딱 터지게 되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는 오늘 삼부토건 보시면 그런 상황이죠. 중소형 건설사들이 오늘 상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좀 중근한 말 하도록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남광토건, 뭐 범양건영 이 보시면 다 이거 가격이 저렴합니다. 뭐 1,700원짜리 일성건설 뭐 이런 종목 2,000원도 안 되는 이런 종목들이 전부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줄줄이 상한가 많이 들어갔죠. TYM이라는 이 종목은 농기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뭐 대충 뉴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근무하느라고 정확히는 못 봤는데 우크라이나 그 방문단이 온 것 같아요. 전에 온다 그랬을 때 그 방문해가지고 뭐 무기를 요청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았는데 와가지고 재건 관련한 어떤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건 관련한 어떤 협의가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다 올라버렸단 말이죠. SG 같은 종목들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500원짜리가 지금 3,000원을 넘어서서 지금 4,000원을 바라보고 있는 여기서부터 봐야 되니까요.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SR스틸텍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다 올라가고 이제 그 추가로 더 올리기에는 버거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줄 알고 왔는데 우크라이나 종전될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휴전 뭐 재건 관련한 어떤 그런 협의를 하려고 한다 하니까 이 종목들이 더 올라가기는 부담스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부토건도 보시면 중소형 건설사로 해가지고 오늘 뉴스에 딱 적합하죠. 이 급등했던 뭐 범양건영이나 뭐 일성건설, 이화공예 이런 종목들과 비슷한 류의 종목이기 때문에 같은 재료라면 삼부토건은 상한가 들어가고 남아야 되는 날인데 왜 못 갔느냐 하면 그 상한가 갈 뻔은 했어요. 뭐 가냐면 그동안 상한가를 3번이나 쳤습니다. 여기서 상한가 한번 치고 하루 쉬고 또 상한가 가고 다시 또 상한가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500원짜리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가면 오늘 여기 올라갔을 때 1,500원이니까 3배 올라갔죠. 3배 올라가면 팔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심리상. 그래서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호재성 뉴스다 해가지고 확 끌어올려 놓고 보니까 이 밑에서 샀던 사람들이 와 이게 웬 떡이냐 3배치나 올랐다. 1,000만원치 사는 사람은 3,0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팔고 싶죠. 팔고 싶은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니까 쭉 밀려갖고 이렇게 줄여서 3% 상승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20몇 프로 갔다가 3%로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꼬리 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 이 심리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내 증시는 지금 한마디로 제가 볼 때 이건 개판입니다. 거래소 지수가 지금 2% 정도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또 더 빠져버렸죠. 이렇게는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하고 비교하면 너무 지금 차이 나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역사적 최고점을 돌파하고도 거의 0.69%나 또 올라갔는데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관세 압박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정보들이 힘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얼마였죠? 뭐 8만 몇천 내갖고 10만 전자 간다 그랬는지가 얼마 전이었는데 10만 전자는 고사하고 지금 5만 원대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추가로 더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갖다 쏟아붓고 있죠. 어제도 970만 주에다 오늘 800만 주를 또 던져버렸습니다. 던지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는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핫 이슈고 여기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종목과 악재로 작용하는 종목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제가 그 메세타 토니모리 화장품 관련주도 제가 샀다가 어제 다 팔아버렸다 그랬죠. 인글루드랩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진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도 지금 다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세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미국 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럼프 그 정권이 들어왔을 때의 그 피해를 보는 업종하고 수혜를 보는 업종 이 부분을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수혜를 보는 업종은 조선업종 부분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조선 관련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조선 관련주가 그동안 계속 밀렸던 이 이유가 중국하고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악재 때문에 밀렸거든요. 근데 트럼프 당선자가 전화통화 한번 해갖고 조선 이야기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이 부분에 대한 악재를 뒤집을 수 있느냐 이건 가봐야 알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미국에서 뭐 군함 몇 척 수주해준다고 해서 그 화물선이라든가 LNG선 같은 이런 그
조선업에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조선 수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에서 군함 몇 척 주문해 준다고 해서 이게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진다. 이렇게 되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건 더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현대중공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나서 밀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그나마 트럼프 관련해서 호재성으로 작용했던 조선주도 이제 좀 쉬는 그런 느낌이고요. 나머지 뭐 암호화폐 관련주는 비트코인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거하고 비례해서 올라가지를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갭으로 뜨고 나서 뒤로 밀려버리죠.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락하지는 않고 밀려서 상승으로 끝이 나긴 났습니다. 났는데 이렇게 부담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갤럭시 모니터링은 오히려 하락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잘 안 맞아 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확실한 호재성으로 작용하는 테마로 잡자면 건설 관련한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가장 적합한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좀 길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혹은 중동 재건 관련한 이런 재건 테마가 올라가는 테마구는 맞는데 여기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 하는 게 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정말 뜻하지 않게 예상도 못했던 범량건영은 이게 좀 다른 여기서 무슨 문제가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보시면 크게 못 올라가고 있다가 일성건설 상가 쫙 빼올리죠. 이어공영도 한번 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뭐 느낌이 없다가 갑자기 상가 쫙 당겨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끌어올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삼부토건 같은 종목은 재료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꼬리 달고 이익 실현한다고 눌려버리는 현상이고 SG는 오히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대장격으로 움직였는데 SY 스틸텍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대장으로 SY 스틸텍하고 그 다음에 SG하고 삼부토건 이렇게 봤는데 이 세 종목이 다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상승하는 테마가 맞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은 또 다른 문제다. 히림이 오늘 25%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아닌 것 같은 종목이 그냥 밀어 올려버리는 거죠. 이 세력들이 거의 작정하고 특정 종목을 잡아갖고 끌어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보시면 다산네트웍스라는 종목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다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다 지금 8% 정도에서 끝났는데요. 장중에는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안 보였는데 시간에서 또 확 끌어올려가지고 내일장 띄우겠다 이런 의미로 의지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막 어느 게 올라갈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제 생각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어떤 종목을 잡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다스코라는 종목이 도로 표지판이나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SG가 계속 올라가고 나면 도로 건설을 하면 옆에 표지판 같은 것도 건설해야 되니까 다스코가 따라 올라간다. 이런 논리로 해갖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들어가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럴듯한 다산네트웍스가 올라가는 건 또 이 말이 되는 게 예전에 전쟁 초창기 때 우크라이나 기업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전력 공급하는 전력선을 복구하는 여기에 MOU 체결을 해서 급등하면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휴전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도로도 물론 필요하겠죠. 도로가 포장돼야 이 물류가 움직이니까 도로도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제 SG를 보는 거고 제가 보기에 그 다음 삼부토건이 올라가는 거는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은 일부 몇 군데 지역하고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도시 개발하는 이런 그러니까 주택도 짓고 막 이런 거 하는 그 MOU 체결해갖고 삼부토건이 과거에 보시면 거의 대장으로 움직였었어요. 이 올라갈 때 이럴 때 보시면 대장적인 종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해갖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네트웍스는 전력망이니까요. 도로를 깔고 나면 전력 복구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을 하도 막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전력 복구를 하게 되면 이 다산네트웍스가 거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참여한다가 아니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로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네트웍스도 상당히 끼가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그 관계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제가 그 매매한 거 보시면 오늘 손실이 좀 났었는데 그 한 8, 9만 원 마이너스 그 손실이 조금 나 있었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SG가 6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마이너스 6% 나버렸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 발생됐었어요. 근데 이걸 거의 만회했던 게 마지막에 다산 네트워크스를 종가에 잡았거든요. 제가 잡은 가격이 3,745원이죠. 종가에 잡았단 말입니다. 종가에 딱 잡았는데 내일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도로 닿으면은 그 전력 쪽이니까 다산 네트워크스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딱 잡았는데 이게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에. 단일가 어디 갔죠? 시간에 단일가를 제가 단일 현재 있죠? 다산 네트워크스가 여기 이 부분에 상한가 들어갔죠.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길래 이건 뭐 그 오늘 손실도 조금 생길 거 한데 내일까지 기다릴 거 뭐 있겠노? 뭐 9점 몇 프로면은 이거 먹고 빠지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왜냐면 내일 9% 떠도 올라간다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테마들이 삼부토건 같은 게 지금 급등하다가도 그냥 20 몇 프로 갔다가도 꼬리 달고 쭉 따라 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뒤바뀌어서 뒤로 빠져버릴 수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줄 때 챙기자 이런 느낌으로 다산 네트워크스를 이제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종가에 매수했는데 그 다음 바로 상한가 들어가니까 이거 뭐 이 짧은 시간에 그 한 10만원 버는 거는 이 기회비용상으로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에 팔렸어요. 4,115원이니까 상한가죠. 이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샀다가 종가에 샀다가 상한가에 바로 팔아갖고 이익이 이제 그 오늘 손실 봤던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에 뭐가 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존에 이미 다 올라갔던 현대부담 같은 이런 재료가 다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재료, 우크라이나에 뭐 그 건설 장비를 생산하는 그 회사하고 MOU 해갖고 생산하고 있다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 아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가지고 또 올라가려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올라가기 이제 버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저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재차 상승하는 기회가 옵니다.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좀 쉬고 뒤에 따라오는 그 뭐 중소형 건설사들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로 치고 간단 말입니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또 계속 못 올라가죠. 이 종목들은 좀 부실기업 쪽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이익 실현할 때 이때 이제 뭐가 가느냐면 최초에 강하게 올라갔던 대장격인 종목 SG 같은 이런 종목이 재차 상승하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잘 해갖고 타이밍 맞춰가지고 잘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줄 때 먹고 빠지고 그 다음 또 홀딩 해야 될 때는 좀 홀딩 해갖고 올라갈 때는 좀 일부라도 이익 실현하고 또 다른 것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역방향 타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삼부토건은 오늘 쭉 올라가길래 이제 내일 또 급등할 줄 샀는데 밀린단 말입니다. 손절해보고 나면 다시 시간에서 5% 다시 올라가 버리죠. 팔고 나면 올라가 버리고 올라가서 위에서 잡으면 또 내려오고 이렇게 역방향 타면은 계속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 부분을 좀 그나마 좀 그런 역방향을 그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은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내가 확실하다 싶은 쪽에 딱 잡으면 몰빵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몰빵 들어가면 힘듭니다. 제가 SG를 여기 이 부분에서는 몰빵을 계속 했었는데 여기서도 몰빵을 했었고 여기서도 몰빵을 했었는데 자신있게 여기서도 몰빵했다가 밀려갖고 다시 여기서 다시 팔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재료가 살아있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은 트럼프 당선 돼버렸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재료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몰빵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재료 노출해갖고 쭉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빵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할로 어느 정도 매수해가지고 한 두세 종목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 대신에 어떤 생각을 해갖고 그 부실하지 않은 종목을 딱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또 뭐 그 뭐 한 100만원 200만원 잡았는데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 확실하다 싶으면 또 밑에서 추가 매수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배팅을 잘 해가지고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챙길 거를 차곡차곡 챙기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오늘은 수익이 안 나고 약간 손실을 받는 4만원 마이너스가 났는데 SG가 그동안 제가 주력으로 했던 SG가 6%나 밀리는 이 부분을 어제 유신이라는 종목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유신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었었거든요. 어제 보시면 유신을 273만원 정도를 잡아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니까
오늘 추가로 좀 더 잡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6%는 올라가면서 손실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종목보다는 내일 올라가지 싶은 종목 이런 쪽으로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가형 건설사들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한가 간다 해가지고 아 가는구나 하고 여기서 들어가면 이거 급등 안 하고 다시 약간 밀리면은 또 물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해버리기 전에 밑에서 잡았다가 올라갈 때 일부라도 이익 실현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론 글로벌 이 종목도 뭐 나름 그런 쪽으로 끼가 있는 종목이고 대부분 다 끼는 종목들입니다. 그다음 뭐 그 남북 경협 쪽으로 해놔였던 일신석재 같은 이런 종목들 기존 오르던 종목은 좀 눌리고 새로운 대장 그 종목군들이 대거 상한가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SG는 지금 20일 날 전환사채 물량 150만 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물량은 원래부터 인지됐던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환사채 부분에서 그 일부를 사전에 미리 다 갚고 나머지 이제 전환사채되는 부분에 대한 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150만 주 정도는 이 유동 물량이 6,500만 주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실질적인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고 싶을 때 그런 뉴스가 터지니까 그걸 핑계로 해서 밀리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도 계속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 그나마 조금 더 매수가 약간 우인상 아직까지 약 한 90만 주 정도는 외국인이 한 100만 주 정도는 지금 추가로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얘들이 올라가면 또 이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데 밑으로 빠질 때 던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올라올 때 이때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뭐 악성 매물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부분만 이 매물 수합만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재차 워낙 재료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어도 그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는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실적이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하다 보니 또 말이 길어지네요. 보시면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올해는 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이게 중소기업 특화 산업인가 그래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에 도로 포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경북에 있는 그 아스팔트 포장하는 회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답니다. 큰 회사들이 독점해버리지 못하게 그렇게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SG는 중견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아스팔트 까는 회사 중에는 상당히 큰 회사인데 이 지방 이런 도로 같은데 참여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영업이익 적자가 났는데 지금 원래 풀려가지고 충청도 이북 지역은 공사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사하는 수주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이 원래 흑자 전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려면 지금 마이너스 59억에 마이너스 11억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70억 정도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가 되려면 적어도 3분기에는 플러스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줘야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애널리스트가 판단이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충북 이북 지역 위쪽을 다 포장할 수 있도록 그만큼 캐파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흑자 전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흑자 전환이 눈에 띄게 확 떨어져 갖고 뭐 한 50억 뭐 영업이익이 한 50억 100억 이래 나와버리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서 튀어오르겠죠. 근데 뭐 플러스 한 10억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놀랄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려 그러다가도 이건 뭐 운 좋게 오면 됐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면서 좋게 나오면 급등할 때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600만원치를 사가지고 SG를 600만원치를 사가지고 지금 계속 홀딩하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는 좀 가져가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11월 15일 기준으로 대충 실적이 나오니까 3분기 실적 발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플러스로 흑자 전환 뉴스 떠갖고 와 매수세가 막 들어오는 그 시점에 4,000원대를 돌파하는 이런 그림이 쫙 나오면 그때
반 정도로 확 줄여가지고 이익 실현하는 이런 쪽으로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봐야 되겠죠. 왜냐면 휴전해갖고 우크라이나의 도로가 직접 깔리는 것까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크라이나의 도로 포장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 가격은 아주 낮은 가격에 속할 겁니다. 만 원대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때까지 가봐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흑자 전환 나와갖고 급등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절반 정도를 이익 실현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만약 실적이 뭐 비슷하게 나가지고 뭐 영업 적자 이렇게 해가지고 삐리리 하면 그냥 그대로 홀딩 해가지고 그 재건 관련한 어떤 재료로 인해서 올라갈 때 그럴 때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G는 이 상태에서 팔고 싶진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팔겠다 이런 마인드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SY라는 종목은 그 패널이죠. 조립식 주택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잘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SY도 우크라이나의 그 철강 회사를 그 공장을 인수해 가지고 직접 거기서 패널을 현지 업체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 현지에서 그 패널을 생산하는 이까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이전에 전쟁 초창기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장 인수하려고 비행기 타고 가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게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휴전 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본격적으로 이것도 주봉으로 보시면 과거에 좀 급등했던 이런 그림이 있죠. 그래서 물론 거꾸로 져버렸지만 그래서 이런 영광을 생각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7,000원대 정도까지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SY는 지금 현재 제가 2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건 그 다른 거 만약에 이익이 생기면 비중을 점점 늘릴 생각입니다. 현재 200만원 요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SY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래쪽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내려오면 더 잡는 게 제일 낫겠죠. 올라갈 때 내리는 그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정 주든지 하면 여력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SG로 이익 실현한다 그러면 그 돈으로 SY를 더 사고 이런 식으로 SY는 추가로 계속 더 잡을 생각이고요. 자, 유씨는 오늘 운이 좋은 겁니다. 이거 제가 어제 잡았는데 그 재건 관련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오늘 뉴스가 하나 떴어요. 뭐가 떴냐면 방송 짧게 하는 거는 이제 뭐 틀린 것 같고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신이 수주 공시했는데요. 뭐 그린 에너지 뭐에 하는데 이게 지금 뭐 633억 나오고 그다음 바로 뒤에 또 612억도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합치면 1200억대 정도의 그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계약이 1200억대 같으면 금액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편에 많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 이게 연간 매출이 3,400억이니까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기간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간을 공사 기간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6년 12월 7일부터 2036년 12월 6일까지 약 9년 11개월이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630억이라는 얘기죠. 이게 10원 나가면 63억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년 단위로 봤을 때. 그것도 원래 하는 것도 아니고 2026년부터 하는 이런 공사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막 큰 반응이 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 또 있죠. 612억짜리. 요거는 계약 기간이 내년 1월 6일부터 26년 12월 5일까지 요게 먼저네요. 612억짜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6년부터 요 이어가지고 633억짜리 하나 하고 요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나마 조금 낫다. 제가 보기에는 당장 내년 1월 6일부터 하니까 돈을 받겠죠. 계속 그런 의미로 봤을 때 612억짜리 공사하면 나름 괜찮다 이런 느낌으로 이 현재 가격대에서는 그런 재료가 묻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유신도 그 우크라이나 직접적으로 MOU 체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그때 경제사절단 같이 따라갔습니다. 폴란드로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 갔는데 그때 많은 기업들이 같이 동반해서 따라가는데 엔지니어링 업체 중에 건설사의 뭐 한미글로벌이라든가 뭐 히림이라든가 이 전부 다 엔지니어링 업체죠. 도화 엔지니어링 전부 이런 업체들 중에 따라가는 중견 업체는 유신이라는 회사가 유일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방한해서 우크라이나 방한해서 재건 관련한 그 회담을 할 때 같이 참여해가지고 마이크 잡고 그때 한마디 했던 이 회장님이 마이크 잡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대감으로 유신이
뭐 상한가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 급등락 했었어요. 그래서 기대감은 잔뜩 있었는데 다른 회사들 다 MOU 체결할 동안 유신은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전쟁이 계속 터지니까 이거 할 게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 않나 싶고 대통령께서 이게 사절단으로 갈 때 같이 동행했다는 얘기는 지금 현대뉴스에 우크라이나 그 의원단이 와가지고 재건 관련한 협의를 한다 이랬을 때 정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협의를 할 때 이때 정부 관계자들이 뭔가를 하려면 그와 관계되는 회사가 참여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대기업 포함해가지고 건설사 포함해가지고 그럴 때 유신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 유신은 하는 일들이 다양합니다. 뭐 댐 건설 설계라든가 뭐 도로 항만부터 해서 철도 이런 거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회간접자본 이런 쪽에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뭐 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유신이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 회사가 그런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현재 오늘 올라온 거는 공사 수주하고 막 이런 호재성 뉴스를 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재차 상승하는 거는 아까 다산네트워크스 급등하듯이 다산네트워크스가 그 전력망 공급으로 해가지고 급등하는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는 이런 느낌처럼 유신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하고 우크라이나 측하고 재건 관련한 협의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공사를 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상당히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5만원대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그 발등만 걸리면 유동 물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단지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도 거래량 상당히 만족하는 수치가 나왔네요. 32만 주 나왔습니다. 평소에 이 거래량 3만 주, 2만 주, 3만 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12,000주 거의 뭐 10,000주 정도밖에 안 나오는 하루 종일 이렇게 안 나오는 종목이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어제도 20몇만 주 나왔는데 오늘 13만 주 나왔는데 오늘은 30몇만 주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 이게 이제 본 궤도 들어왔다는 얘기죠.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거래량이 붙어주면 관심권이 들어와가지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상승 초입이니까 현재 지금 잡고 있는 상태고요. 거의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얘는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 부딪힐 때마다 출고는 자리 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손댈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시간에서 상한가에서 제가 팔아버린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종목은 잡을만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장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이 갭도 갖고 상한가 쪽에 출발했다가 9% 10% 출발했다가 뒤로 밀린다면 밀려갖고 멈춰지는 그 시점쯤에서 잡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간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좋다는 건 다 느끼는데 갭으로 떠가지고 이 시간의 상한가 가격이 얼마였죠? 4,115원이죠. 대충 4,000원대 이쯤이 지금 거의 보면은 그 고점 매물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가면 팔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다는 얘기죠. 앞쪽에 고점 맞고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던지기 시작하면 시간에 급등하는 종목은 갭 상승해갖고 밀린다는 이런 공식으로 하고 쭉 밀리는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상할 수 있는 거는 특별한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쭉 밀리고 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턴해갖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밑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보내면 위에 물렸던 사람, 시간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가서 던지면서 밑으로 꺾여서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할지는 그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단지 이제 들어가기 딱 좋은 시점은 갭으로 떴다가 만약 밀릴 때 쭉 올라가 버리면 포기해야 되죠. 언제 밀릴지 모르니까 갭으로 떴다가 4,000원대 떴다가 밑으로 쭉 밀려갖고 5분봉 상으로 이렇게 횡보를 쭉 하고 있다. 그럼 요때 이제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방향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잘 판단해야 되겠죠. 그때 참고로 하는 거는 이제 재건 관련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를 봐야 됩니다. 재건 관련 주쪽이 다 올라간다. 그럼 올라갈 확률이 높을 거고 재건 관련 주가 다 꺾인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대충 올라가는 쪽일 때는 추가로 잡아서 올라가는. 그래서 다산네트워크스 이런 종목 정도는 저도 내일 한번 노려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그다음 이 종목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삼부토건 마찬가지고 저가형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렇고 SY스틸텍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얘는 짝퉁이기 때문에 재건을 해서 데크플레이터가 재건을 하려면 그 우크라이나에 그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지으면 거기 데크플레이터가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나라 건설사가 거기 가서 그 우크라이나에 아파트를 짓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얘보다는 차라리 SY는 그 패널 조립식 주택이니까 이건 지금 급하죠.
날도 추워지고 하는데 건물 다 부서졌기 때문에 이런 거 빨리빨리 짓고 하려면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S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망하다. 그래서 SI는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한미글로벌은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너무 무겁습니다. 잘 못 올라갑니다. 이상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은 그냥 어제 한번 샀다가 100만원치 갖고 있었는데 오늘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고 나머지 뭐 특별하게 갈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재건 관련한 건설업종 쪽의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테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뉴스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전화통화 했다가 또 그런 적 없다 했다가 막 이렇게 번복하는 게 하긴 했는데 그걸 이제 제가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전화통화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은 있었어, 둘이 샤바샤바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통화했다는 거를. 왜냐면 내가 당선돼가지고 휴전이 됐다. 이쪽으로 이제 내 입김이 들어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업적으로 만들려면 지금 뭔가 액션이 들어갔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휴전했으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결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통화했다 이걸 이제 살짝 흘렸을 거고 푸틴 입장에서는 전화했다 요쪽으로 나가는 게 아직까지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한참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대변인은 그 방송에서 나온 미국 언론에서 나온 그거는 허구다, 뻥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뭐 대충 이렇게 보면 우리 톡밥으로는 통화했구나, 둘이 썸씽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전화해 갖고 둘이 막 좀 살살하자 어쩌고 저쩌고 이래 갖고 이제 비밀 협약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바로 전쯤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충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압박을 좀 주고 재건 도와줄 테니까 딱 좀 양보해라 이렇게 협상 딜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얘기죠. 그 일들이 발생될 때마다 재건 관련주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더석더석 끓일 거란 얘기입니다. 돈이 몰려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당분간은 재건 테마 쪽을 계속 노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다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방송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할 말이 되게 많네요.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아마 내일도 방송할 것 같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